여러분, 부자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특정 식물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식물들은 단순히 인테리어용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기운을 가진 식물들인데요. 실제로 많은 부잣집에서는 이 식물들을 현관, 거실, 사무실에 전략적으로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식물은 단순히 보기 좋은 장식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는 식물은 집안에 막힌 기운을 뚫고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잎의 모양, 성장 방향, 생명력의 강도에 따라 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15년간 풍수 상담을 하면서 만난 많은 부자들의 집에는 공통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울 때 이 식물들을 들인 후 3개월 만에 큰 계약을 성사시켰고요. 또 어떤 분은 가게에 이 식물들을 배치한 후 매출이 2배로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재운이 쏟아지는 식물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식물이 재물운에 좋은지,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금전수라고 한 번만 써주세요. 한 분 한 분 읽으면서 재물운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식물이 재물운과 관련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 즉 생기를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풍수의 핵심은 기의 흐름입니다. 기가 잘 흐르는 공간에는 좋은 일이 생기고 재물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기가 막히고 정체된 공간에서는 운이 막히고 돈이 나갑니다. 식물은 바로 이 막힌 기운을 뚫고 그래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물의 잎은 매우 중요합니다. 잎이 위로 쭉쭉 뻗으면 상승의 기운을 만들고요. 잎이 둥글고 풍성하면 재물을 모으는 기운을 만듭니다. 잎이 크고 넓으면 큰 재물을 끌어당기고요. 잎이 두꺼우면 재물을 단단히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물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짙은 녹색은 안정과 성장을 의미하며 사업운과 직결됩니다. 황금빛이 도는 녹색은 재물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끌어당깁니다. 붉은 기운이 있는 식물은 활력을 주어 사업에 추진력을 더합니다. 그리고 식물은 공기를 정화합니다. 공기가 맑아지면 기의 흐름도 맑아집니다. 탁한 공기는 각한 기운을 만들고 탁한 기운은 재물운을 막습니다. 그래서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들이 재물운에도 좋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물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인조식물, 조화는 아무리 예뻐도 생명의 기운이 없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재물의 기운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식물을 키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시가 있는 선인장이나 잎이 뾰족한 식물은 오히려 해로운 기운을 만듭니다. 시들고 죽어가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식물은 쇠락의 기운을 퍼뜨려 재물운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물이 재물운에 가장 좋을까요? 풍수에서 인정하는 재운 식물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생명력이 강해야 합니다. 둘째, 잎이 둥글거나 위로 뻗어야 합니다. 셋째, 짙은 녹색이어야 합니다.
넷째, 공기정화 능력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갖춘 식물들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10가지입니다. 이 식물들은 수백 년 동안 동양의 풍수에서 재물을 부르는 식물로 전해져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이 식물들을 집과 사무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재운이 가장 강한 식물 5가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전수입니다. 이름부터 금전, 즉 돈을 뜻하지 않습니까? 금전수는 재물운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잎이 동전처럼 둥글고 통통하며 위로 쭉쭉 뻗어오릅니다. 이는 재물이 쌓이고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전수의 가장 큰 장점은 키우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햇빛이 적어도 잘 자랍니다. 이는 재물운이 끊기지 않고 지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현관이나 거실 입구에 금전수를 두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금전수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나 계산대 옆에 두면 매출이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금전수를 드린 후 손님이 늘었다는 후기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행운목입니다. 행운목은 드라세나의 한 종류로 행운과 재물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줄기가 굵고 튼튼하며 잎이 위로 시원하게 뻗어나갑니다. 이는 사업의 기반이 탄탄하고 운이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행운목의 특징은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 1위이기도 합니다. 공기가 맑아지면 기운도 맑아지고 재물의 흐름도 좋아집니다. 행운목은 거실이나 사무실 중앙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크기가 큰 것을 선택하면 더욱 좋습니다. 큰 식물은 큰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 사무실이나 부잣집 거실에 큰 행운목이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고무나무입니다. 특히 황금, 고무나무가 재물운에 가장 좋습니다. 잎이 크고 두꺼우며 광택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꺼운 잎은 재물을 단단히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고무나무는 재물을 모으는 힘이 강합니다. 들어온 돈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차곡차곡 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고 싶거나 자산을 모으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고무나무는 침실이나 서재에 두면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재물운이 쌓이고 공부하거나 일할 때도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화장실 근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화장실의 배출 기운이 재물을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관음죽입니다. 관음죽은 대나무처럼 생긴 실내 식물로 동양 풍수에서 수백 년간 사랑받아 온 식물입니다. 죽은 절개와 상승을 의미하며 사업의 성공과 재물의 증가를 상징합니다. 잎이 위로 쭉쭉 뻗으며 생명력이 매우 강합니다. 관음죽의 가장 큰 장점은 임지에서도 잘 자란다는 점입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공간에도 둘 수 있어 배치가 자유롭습니다. 현관 입구의 어두운 곳에 두어도 잘 자라며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지켜줍니다. 관음죽은 특히 공직자나 직장인 분들에게 좋습니다. 승진운과 재물운을 동시에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무실 책상 옆이나 집의 동쪽에 두면 더욱 좋습니다. 동쪽은 목의 기운이 있는 방향으로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팔손이입니다. 팔손이는 손바닥처럼 생긴 큰 잎이 8갈래로 갈라진 식물입니다. 팔은 숫자 8을 의미하는데 8은 동양에서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큰 손으로 재물을 움켜쥐고
끌어당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팔손이는 공기정화 능력도 뛰어나고 생명력도 강합니다. 물만 잘 주면 쑥쑥 자라며 잎도 크고 풍성해집니다. 잎이 클수록 큰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집니다. 팔손이는 가게나 사무실 입구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들어오는 손님과 재물을 크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음식점이나 가게에서 팔손이를 입구에 두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팔손이를 들인 그 손님이 늘었다는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5가지 식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 5가지보다는 조금 덜 알려졌지만 재물운 효과는 똑같이 강력합니다. 6번째, 스투키입니다. 스투키는 산세베리아의 한 종류로 잎이 위로 쭉 뻗어 오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승의 기운이 매우 강해 사업운과 재물운을 끌어올립니다. 또한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 밤에도 산소를 배출합니다. 침실에 두어도 좋고 거실 모퉁이에 두어도 좋습니다. 7번째, 홍콩 야자입니다. 야자나무는 열대지방에서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홍콩 야자는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야자로 재물운이 매우 좋습니다. 잎이 크고 풍성하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재물이 사방에서 모여든다는 의미입니다. 거실이나 사무실 코너에 두면 공간이 화사해지고 재물의 기운이 가득 찹니다. 8번째, 덴자민 고무나무입니다. 일반 고무나무보다 잎이 작고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작은 잎이 빼곡하게 달린 모습은 재물이 자잘하게 계속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현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카페나 식당처럼 매일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 두면 효과가 큽니다. 9번째, 산세베리아입니다. 흔히 호랑이 꼴이라고도 부르는 식물입니다. 잎이 칼처럼 쭉 뻗어 있어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특히 현관문 옆에 두면 나쁜 기운은 막고 재물의 기운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력이 강해 거의 방치해도 잘 자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10번째, 점란입니다. 점란은 잎이 길게 늘어지는 식물로 행운의 대나무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줄기에서 새순이 계속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는 재물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선반 위나 높은 곳에 두고 잎이 아래로 늘어지게 하면 재물이 흘러들어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5가지 식물도 앞에 5가지만큼이나 재물운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키우셔도 좋고 여러 가지를 함께 키우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 식물의 기운이 합쳐지면 재물운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식물을 선택했으며 이제 어디에 둘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첫 번째 장소는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기의 입구입니다. 모든 기운이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나갑니다. 현관에 재운 식물을 두면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크게 받아들이고 나가는 기운을 막습니다. 현관에 둘 때는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위치가 좋습니다. 하지만 문 바로 앞은 피해야 합니다. 문 앞에 있으면 기의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문 옆이나 안쪽 코너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좋은 장소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자 집의 중심 공간입니다. 거실에 식물을 두면 온 가족의 재물운이 함께 상승합니다. 특히 거실의 동남쪽 코너가 재물의 방위입니다. 동남쪽에 재운 식물을 두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거실에 둘 때는 큰 화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목이나 팔손이처럼 키가 큰 식물을 두면 공간도 멋있어지고 재물운도 크게 올라갑니다. TV 옆이나 소파 옆 코너가 좋은 위치입니다. 세 번째 좋은 장소는 사무실이나 공부방입니다. 일하는 공간에 식물을 두면 재물운뿐 아니라 집중력과 창의력도 높아집니다. 책상 위나 책상 옆에 작은 화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수나 관음죽처럼 크기가 적당한 식물이 적합합니다. 책상 위에 둘 때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좋습니다. 풍수에서 왼쪽은 청룡의 자리로 발전과 상승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은 백호의 자리로 너무 높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장소는 가게나 매장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산대 옆이나 입구에 식물을 두세요. 계산대 옆에 금전수를 두면 매출이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구에 팔손이나 행운목을 두면 손님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방이나 식탁 근처도 좋은 장소입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이 있는 곳으로 식물의 목 기운이 조화를 이룹니다. 식물이 불의 기운을 완화시켜 재물이 타버리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 바로 옆은 피하고 창가나 식탁 위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에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실에는 너무 큰 식물이나 너무 많은 식물은 피해야 합니다. 식물도 밤에 호흡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정도가 적당하며 고무나무나 스투키가 좋습니다. 식물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기 장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도 잘못된 곳에 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첫 번째 금기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정화와 배출의 공간입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식물을 화장실에 두면 재물이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리 공기정화용이라도 재운 식물은 화장실에 두지 마세요. 화장실에는 다른 공기정화 식물을 두시거나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낫습니다. 화장실 문 바로 앞에 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화장실의 나쁜 기운이 식물을 타고 집 안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화장실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금기 장소는 침실의 머리맡입니다. 침실에 식물을 둘 수는 있지만 침대 머리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큰 화분을 머리 위에 두면 압박감을 주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또한 식물이 떨어질 위험도 있고 밤에 습기가 차서 건강에 안 좋습니다. 침실에 둘 때는 창가나 침대 발치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산소를 배출하는 스투키나 산세베리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식물은 밤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므로 너무 많이 두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금기는 시든 식물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시들거나 잎이 누렇게 변하면 재물운이 떨어진다는 신호입니다. 시든 식물은 쇠락의 기운을 퍼뜨려 집안의 운을 떨어뜨립니다. 식물이 시들면 즉시 제거하고 새 식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잎이 떨어진 것도 바로바로 청소해야 합니다. 떨어진 잎을 방치하면 기운이 정체되고 재물운이 막힙니다. 항상 식물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금기는 가시가 있는 식물입니다. 선인장이나 가시가 많은 식물은 재물운에 좋지 않습니다. 가시는 날카로운 기운을 만들어 사람을 찌르고 재물을 막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재물운을 원한다면 가시 식물은 피해야 합니다. 선인장을 이미 키우고 계시다면 베란다나 창밖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인장은 나쁜 기운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실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금기는 조화나 인조식물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예쁜 조화라도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기도 없고 생기가 없으면
재물의 기운도 만들 수 없습니다. 관리가 어렵더라도 반드시 살아있는 식물을 키우셔야 합니다. 마지막 금기는 너무 많은 식물입니다. 식물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너무 많은 식물은 습기를 만들고 공기의 흐름을 막습니다. 공간의 크기에 맞춰 적절한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가정집이라면 3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무실이나 가게는 공간이 넓으니 57개 정도가 좋습니다.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좋은 식물을 좋은 곳에 두었다면 이제 관리가 중요합니다. 식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곧 재물운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리 포인트는 물 주기입니다. 물은 돈을 상징합니다. 물을 주는 것은 재물을 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너무 적게 주면 식물이 시듭니다. 각 식물의 특성에 맞춰 적절하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줄 때는 아침이 좋습니다. 아침은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성장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물을 주면서 오늘 하루 재물운이 좋기를 기원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두 번째는 햇빛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적당한 햇빛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사광선은 피하고 밝은 간접광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베란다나 창가에 내놓아 햇빛을 쬐게 하면 좋습니다. 햇빛은 양의 기운으로 재물의 활력을 높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식물에게 말을 거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하면 식물이 더 잘 자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을 주면서 오늘도 우리 집에 재물이 들어오기를 이렇게 말해보세요. 식물이 여러분의 기원을 받아 더 강한 재물의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잎 닦기입니다. 먼지가 쌓인 잎은 광합성을 방해하고 기운을 막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드러운 천으로 잎을 닦아주세요. 잎을 닦으면서 재물의 길을 닦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깨끗한 잎이 깨끗한 재물운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식물이 잘 자라고 재물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변화의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식물에서 새순이 돋는 것은 새로운 재물이 생긴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겨울에 새순이 나오면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잎의 색깔이 더 짙어지고 광택이 납니다. 건강한 식물은 잎이 선명하고 윤기가 흐릅니다. 이는 재물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집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식물의 기운이 좋아지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좋아집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집에 있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이는 좋은 기운이 가득하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돈을 발견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보너스를 받기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계약이 성사되거나 매출이 오릅니다. 다섯째, 사람들이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합니다. 좋은 기운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친구나 친척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하면 집에 기운이 좋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정보도 모이고 기회도 모이고 재물도 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재운이 쏟아지는 식물 10가지 잘 기억하셨나요? 금전수, 행운목, 고무나무, 관음주, 팔손이, 스투키, 홍콩야자, 벤자민, 산세베리아, 점란. 이 식물들은 수백 년간 풍수에서 인정받아
온 재물의 식물들입니다. 여러분, 식물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부자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화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식물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좋은 위치에 배치하세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면서 재물운이 좋아지기를 기원하세요. 그리고 정성껏 관리하세요. 석 달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행운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재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이 크게 열립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한 단계 올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금전수라고 써주세요. 한 분 한 분 읽으면서 오늘 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재물운이 찾아오도록 간절히 빕니다. 알림 설정도 하시면 새로운 재물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면 그 복이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세요. 작은 식물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큰 돈복이 여러분 집에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